여러분 아침마다 먹는 김밥 한 줄 그게 췌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으로 정신 차리고 점심엔 김밥 한 줄, 저녁엔 치킨에 콜라 한 잔. 너무 익숙한 하루죠. 그런데 이 익숙한 하루가 췌장을 서서히 파괴하는 일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김밥이 왜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 췌장암을 조용히 키우는 5가지 음식, 그리고 완전히 끊지 않아도 덜 위험하게 바꾸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 집중하시면 췌장 걱정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어렵지 않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식사 후에도 뭔가 소화가 덜 된 것 같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뭔가 배가 빵빵하고 답답한 느낌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요. 그게 바로 췌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연구한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와 공부를 통해 찾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췌장 질환을 겪는 분들의 식습관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분이 췌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퇴원 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과 비슷한 내용들을 실천하셨죠? 매일 먹던 가공식품을 끊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췌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1년이 지난 후에는 건강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췌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췌장에 가장 부담을 주는 음식 5가지와 그걸 끊지 않고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췌장 건강을 되살리는 식습관 3가지도 함께 드릴게요. 먼저 췌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들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죠. 이 2가지 기능 덕분에 우리는 음식을 소화하고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은 조용한 암입니다.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생존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 8명에서 9명은 5년 안에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서운 숫자죠. 그래서 사람들은 걸리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말합니다. 췌장 건강은 유전보다 식습관이 더 큰 변수라는 사실을요.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췌장암 환자 중 유전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나머지 90%는 환경적 요인, 특히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옵니다. 하버드 의대와 세계암연구재단 보고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 고가당 음료, 가공육, 고지방 식단이 췌장 질환의 공통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음식들 중 일부는 너무 익숙해서 심지어 건강식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김밥입니다. 그런데 김밥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음식 중에는 김밥보다 더 은밀하고 더 치명적인 조합도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췌장을 지킬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밥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함정이죠. 김밥은 보기엔 완벽한 한 끼입니다.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채소까지 다 들어있죠. 밥도 있고 야채도 있고 단백질도 있으니 균형 잡힌 식사처럼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먹는 간편식 중 하나입니다. 편의점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김밥이 있고 저렴하고 먹기도 편합니다. 하지만 췌장 입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흰쌀밥에 단무지, 우엉, 맛살햄. 이건 정제 탄수화물과 단맛과 가공 단백의 폭탄 조합이에요. 흰쌀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도정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고 탄수화물만 남은 겁니다. 현미를 도정하면 쌀겨와 배아가 제거됩니다. 바로 그 부분에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흰쌀에는 순수한 전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가 아주 빠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췌장은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이걸 하루 2번, 3번씩 반복한다면 췌장은 점점 지쳐 결국 염증과 피로로 무너집니다.
여기에 단무지는 설탕과 소금으로 절여져 있습니다. 단무지 한 조각에도 설탕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맛살과 햄은 가공식품이라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보존료, 발색제, 향미증진제 등 여러 화학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김밥밥에는 참기름과 설탕을 넣어서 간을 합니다. 김밥 맛을 내기 위해 밥에 단맛을 더하는 거죠. 이 모든 게 합쳐지면 혈당 폭탄이 되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고혈당 지수 음식 위주의 식단이 췌장암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그러면 췌장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급하게 많은 양의 인슐린을 만들어 분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면 췌장은 서서히 지치고 염증과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급하게 분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3끼, 간식까지 합치면 하루에 5번 이상 반복됩니다. 아침 김밥, 점심 흰밥, 저녁 국수, 간식으로 빵. 이렇게 되면 췌장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합니다. 췌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결국 췌장 세포가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당뇨나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점심마다 편의점 김밥을 드시던 분이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당뇨 전 단계였죠.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126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됩니다. 그때부터 김밥을 현미김밥으로 바꾸고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속재료도 햄 대신 계란과 참치로 바꾸셨고요. 단무지 대신 오이와 당근을 더 많이 넣으셨습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밥도 현미와 귀리를 섞어서 만드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공복혈당이 90대로 떨어졌고요. 췌장이 회복할 시간을 준 거죠. 이분의 사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밥 대신 현미나 귀리를 섞으세요. 보리도 좋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현미김밥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일반 김밥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단무지 대신 오이나 상추, 깻잎 같은 신선한 채소를 넣으세요. 오이는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햄이나 맛살 대신 삶은 계란이나 닭가슴살, 참치를 넣으세요. 이런 재료들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 단백질입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밥에 설탕을 넣지 마세요. 참기름만 살짝 넣어도 충분합니다. 참기름의 고소한 맛만으로도 맛있는 김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췌장에겐 휴식이 됩니다. 김밥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췌장이 숨 쉴 틈을 주자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바꿔도 췌장이 받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췌장은 확실히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잠깐 김밥보다 더 빠르게 췌장을 혹사시키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마시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달콤한 음료입니다. 췌장이 가장 싫어하는 한 모금이죠. 믹스커피, 에이드, 바카스, 콜라. 이 음료들의 공통점은 고가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 대신 음료를 마십니다. 갈증이 나면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고 피곤하면 믹스커피를 마시고 식사 후엔 단 음료를 마십니다. 하루에 물은 한 잔도 안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은 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음료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믹스커피, 점심 에이드, 오후 바카스, 저녁 콜라. 우리 하루를 채우는 건 물이 아니라 당입니다. 이 성분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게 아닙니다.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어 비만, 지방간을 일으키고 췌장은 인슐린을 무한 반복 분비하게 됩니다. 당뇨와 췌장 기능 저하를 일으킵니다. 액상 형태의 당은 고체 음식보다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고체 음식은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액체는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위장을 통과해서 바로 소장으로 가서 흡수됩니다.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듭니다. 그러면 췌장은 또 인슐린을 급하게 대량으로 분비해야 합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과당이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막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경고합니다. 직접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과당은 포도당과 다르게 대사됩니다. 포도당은 모든 세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과당은 주로 간에서 대사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믹스커피 한 스틱에는 보통 설탕이 5g에서 10g 정도 들어갑니다. 하루 3잔이면 30g이 넘는 설탕을 마시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하루 25g입니다. 믹스커피 3잔만으로도 이미 초과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더 심각합니다. 한 캔에 설탕이 30g 이상 들어갑니다.
콜라 한 캔이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을 넘어섭니다.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과일로 만들었다고 해도 액상과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됩니다. 식이섬유가 없으면 당이 급격히 흡수됩니다. 문제는 이런 음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피곤한 날, 스트레스 받은 날일수록 더 많이 마신다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단 음료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보상 한 잔이 췌장을 가장 괴롭히는 셈이죠. 연구 자료를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루에 믹스커피를 5잔씩 드시던 분이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2잔, 점심 후에 1잔, 오후에 2잔. 이렇게 하루 5잔을 드셨다고 하네요. 그 후 믹스커피를 끊고 물과 보리차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단맛이 당기고 졸리고 집중이 안 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2주만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속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더 개운했고요. 3개월 후 검사에서는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고요.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그럼 단맛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안을 찾으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물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건 결국 물이니까요.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무가당 탄산수도 좋습니다. 톡 쏘는 느낌이 있어서 음료를 마시는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탄산수에 레몬이나 라임을 짜서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같은 전통차도 훌륭합니다. 구수한 맛이 있어서 만족감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보리차는 특히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판물이나 검은 콩물도 달콤한 맛이 나면서 건강에 좋습니다. 팥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블랙커피에 우유만 조금 넣어 드세요. 우유의 단맛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서히 줄여나가는 겁니다. 한 번에 끊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금단 증상도 심하고 의지력만으로는 버티기 힘듭니다. 하루에 3잔 마시던 걸 2잔으로, 2잔을 1잔으로 줄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췌장은 확실히 편안해집니다. 절반만 줄이는 것도 췌장은 금방 알아챕니다. 톡 쏘는 기분은 그대로지만 췌장은 훨씬 덜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음료와 짝꿍처럼 자주 등장하는 한 음식이 췌장을 완전히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 튀김과 고지방 음식입니다. 췌장을 혹사시키는 숨은 조합이죠. 피자, 치킨, 돈가스, 그리고 도넛. 우리가 기름진 위로라고 부르는 음식들입니다. 치킨, 돈가스, 탕수육, 튀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대부분 기름진 음식입니다. 저도 솔직히 치킨 정말 좋아합니다. 바삭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고기의 조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의 문제를 알고 나면 먹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음식들은 췌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하나는 지방을 분해하기 위한 효소 과다 분비, 또 하나는 고온 조리로 생긴 산화물질의 독성입니다. 포화지방은 소화하는 데 많은 효소가 필요합니다. 췌장은 이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리파아제라는 효소를 계속 분비해야 합니다. 리파아제는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췌장이 계속 이런 음식을 소화하려면 마치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셈이죠. 가끔 먹는 건 괜찮습니다. 췌장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췌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효소를 과도하게 분비하다 보면 췌장 자체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췌장염입니다. 급성 췌장염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세계암연구재단은 포화지방 중심 식단이 췌장암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간 패스트푸드나 과자류는 더욱 위험합니다. 트랜스지방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입니다. 액체 기름을 고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4번 이상 튀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췌장 질환 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포화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들이 췌장염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2배라는 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연구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치킨이나 삼겹살을 드시던 분이 3년을 지내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복통이 너무 심해서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네요. 췌장염의 통증은 정말 심각합니다. 등까지 통증이 퍼지고 구토도 심하게 합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합니다.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로, 삼겹살 대신 수육으로 바꾸셨죠. 매일 먹던 기름진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그럼 고기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고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그래서 삼겹살 대신 수육, 튀긴 음식 대신 오븐 요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췌장은 큰 휴식을 얻습니다. 튀김 대신 수육을 드세요. 수육은 기름기를 빼고 삶아서 담백하고 췌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돼지고기를 삶으면 지방이 물에 녹아나갑니다. 돈가스 대신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이나 등심을 드세요. 요즘은 에어프라이어로도 충분히 바삭하게 구울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도 튀김 같은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치킨도 후라이드나 양념치킨 대신 오븐구이 치킨을 선택하세요. 생선도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으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고등어구이, 삼치구이, 연어구이 같은 음식은 맛도 좋고 췌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생선의 오메가3는 오히려 염증을 줄여줍니다. 기름을 쓰더라도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올리브유는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췌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맛은 비슷해도 췌장에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조리법만 바꿔도 췌장이 받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덜 기름진 조리법이 췌장을 오래 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튀김류보다 더 직접적으로 췌장을 자극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로 그것입니다. 네 번째, 가공육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한 췌장의 적이죠. 스팸, 소시지, 햄, 떡갈비. 간편하지만 췌장엔 독성 패키지입니다. 가공육은 편리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쉽고 간단하게 구워서 먹을 수 있죠. 특히 아침에 빵이나 밥과 함께 먹기 좋습니다. 바쁜 아침에 햄 2장 구워서 먹으면 간편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가공육에는 질산염이라는 보존제가 들어갑니다. 질산염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는 아닙니다. 채소에도 질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고온에서 조리될 때입니다. 질산염, 인공첨가물, 고온 조리 과정에서 생성된 니트로사민. 이 세 가지가 췌장세포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질산염이 고온에 노출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세포의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세포의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랏슨 연구팀의 메타 분석에서는 가공육 50g 증가당 췌장암 위험이 19% 증가했습니다. 50g이면 햄 2-3장, 소시지 1-2개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적은 양이죠. 우리가 아침에 먹는 햄 2장이 그 정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담배나 성면과 같은 등급의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했죠.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건 발암성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췌장처럼 민감한 장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가공육을 먹는 사람들이 췌장염 발생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연구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햄에그 토스트를 드시던 분이 소화가 자꾸 안되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다네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니 만성 췌장염 초기 단계였다고 합니다. 췌장 효소 수치가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햄을 끊고 삶은 닭가슴살이나 계란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속도 편해지고 소화도 잘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팸은 안 먹어도 소시지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공육은 양보다 빈도가 더 위험합니다. 매일 조금씩이 가장 나쁜 패턴이에요. 가끔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럼 췌장이 덜 힘든 단백질은 뭘까요? 삶은 고기, 구운 생선, 두부, 계란. 조금 질기더라도 췌장은 그걸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고기를 드세요. 삶은 닭가슴살, 수육, 통살 고기가 좋습니다. 마트에서 닭가슴살을 사서 집에서 삶으면 됩니다. 생선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도 풍부해서 더욱 좋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콩 단백질도 좋습니다. 두부, 청국장, 된장 같은 발효 콩 제품은 소화도 잘 되고 췌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되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덜 가공된 식품이 췌장을 살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좋은 음식이라 믿었던 그 한 가지가 췌장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변수입니다. 5번째, 착한 지방의 함정입니다. 아보카도와 견과류죠.
건강식의 아이콘 아보카도와 견과류. 하지만 췌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착한 지방이라 괜찮지 않나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맞습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습니다. 하지만 췌장이 약한 분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는 지방이 15g 이상, 거기에 올리브유, 닭가슴살, 발사믹 소스까지 더해지면 한 끼 지방 총량은 순식간에 치킨 2마리 수준이 됩니다. 샐러드에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지방량은 순식간에 배로 늘죠. 올리브유 한 스푼에 지방이 14g입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 올리브유 2스푼이면 지방이 40g이 넘습니다. 췌장은 이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소화효소를 분비해야 합니다. 췌장이 이미 약한 사람에게는 이게 좋은 기름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착한 지방도 과하면 췌장이 폭탄이 되는 거죠. 하루 한 줌 견과 아보카도 반개. 그 선만 지켜도 췌장은 숨 쉴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 아보카도 반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췌장이 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은 건강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견과류 한 줌은 약 30g입니다. 아몬드로 치면 20개 정도입니다. 2줌, 3줌 먹으면 췌장은 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기름칠보다 췌장엔 휴식이 보약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췌장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의 공통점은 과도한 자극입니다. 달고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이 매일 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단맛, 기름, 흰쌀, 가공식품. 이 네 가지가 반복될수록 췌장은 매일 과로를 강요당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줄이세요. 하지만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도 됩니다. 음료 대신 물, 흰밥 대신 잡곡, 가공육 대신 자연 단백질.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췌장은 훨씬 덜 피로해집니다. 이 작은 선택이 췌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음료 대신 물을 마시세요.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를 목표로 하세요.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두 번째, 흰밥 대신 잡곡을 드세요. 현미, 귀리, 보리를 섞어서 드세요. 처음에는 흰쌀과 잡곡을 반반 섞다가 점점 잡곡 비율을 높이세요. 세 번째, 가공육 대신 자연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삶은 고기, 생선, 두부, 계란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췌장은 정말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복부 초음파와 혈액 검사로 췌장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췌장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아밀라제와 리파아제 수치를 확인하세요. 복부 초음파로 췌장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조용히 오지만 우리의 식습관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식습관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췌장을 살립니다. 오늘 식탁 위의 한 끼가 내일의 췌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췌장을 위한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췌장 건강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현미나 잡곡을 쉽게 드실 수 있도록 요즘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잡곡밥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되는 현미밥 제품도 좋고, 귀리와 보리가 섞인 혼합 잡곡도 좋습니다. 큐원이나 풀무원에서 나오는 즉석 잡곡밥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커피 대신 드실 수 있는 무가당 보리차, 티백이나 옥수수 수염차도 추천드립니다. 동서식품이나 오설록에서 나오는 티백 제품들이 편리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기 힘드신 분들은 텀블러를 하나 장만하셔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자주 마시게 되거든요. 500ml 텀블러를 하루에 3번 채워 마시면 1리터 반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는 삶은 계란이나 닭가슴살 제품도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림이나 올품에서 나오는 닭가슴살 제품들이 맛도 좋고 간편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 변화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음식을 끊었는지, 어떻게 바꿨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췌장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데이터로 말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금빛건강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